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이제 제가 아스파라거스 이거 봄에 4년생 종근을 사가지고 심은 건데요. 4년생에서 5년생 종근을 사서 심은 게 이렇게 한 뿌리를 사서 심었는데 18,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렇게 자라서 지금 밑에 분화가 됐는데 몇 개가 됐냐면요. 지금 한 20개 정도가 분화가 넘게 돼 있어요. 한 30개도 넘는 것 같아요. 한 뿌리에서. 그래서 이제 잘 자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사서 심고 나서 첫 해에는 많이 수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밑에 뿌리가 많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는 햇빛을 볼 수 있게 그냥 계속 놔뒀어요. 놔두고 한 80%는 이 잎을 그대로 놔뒀고 나머지만 수확을 해서 먹었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11월부터 12월, 1월 한 초까지는 겨울잠을 잡니다. 아스파라거스가 1월 한 10일 정도까지.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1월달 한 중순부터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 가지고 우물 틉니다.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이제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스파라거스가 내년에 조금 더 굵게 자라고요. 수확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1년생 모종도 심어봤는데 모종 심으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솔직히 좀 가정에서 저처럼 이렇게 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년생 이상, 3년, 4년생을 구해갖고 심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게 속 편해요. 모종 심으면 죽기도 하고 막 그래서 씨를 심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몇 년 잊혀야 돼요. 몇 년 그냥 뿌려놓고 기억에서 잊어야지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풀 같은 거 나고 그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모종보다는 종근을 아예 그냥 4년생, 5년생을 사갖고 심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요, 나트륨 함량이 낮아가지고 이게 우리 고혈압에도 좋고요. 고혈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뼈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타민 A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섬유질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 다음에 대장 이런 장 운동에도 좋고요. 그래서 변비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면요. 콩나물에 10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의 채소라고 불리죠. 옛날에 임금이 먹던, 다른 나라에서 옛날에 고대 역사에는 이게 왕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노화를 방지해 주니까 이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채소라고 불려진대요. 그 다음에 이게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산화 작용을 잘해서 이게 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암 예방, 면역력을 올려주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면역력에는 최고예요. 난 심장,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뇌 기능에 좋대요. 뇌출혈 예방. 이게 한 30개도 넘어요. 이게 다 이게 불어난 거. 이게 놔두면 아스파라거스예요. 이게 놔두면 아스파라거스인데,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봄에들 심으시잖아요. 봄에 심어서 그냥 놔두면 이 밑에 땅 속에서 빨리빨리 막 늘어납니다. 이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다음 연도를 보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첫 해 이거를 심어가지고 바로 드시지 말고 다 올라오는 대로 잘라 드시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밑에서 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 절반 정도만 수확해서 드시고 절반은 계속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80%를 키웠다, 20%만 먹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자라겠죠. 저 같은 경우 올해 심고 한 30%는 수확해서 먹고 나머지 70%는 계속 이렇게 광합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면 뭐를 하셔야 되냐? 일단 이제 11월부터 동면에 들어가요.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 잘라줍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바짝 다 잘라주세요. 이게 갈변 현상이 일어나서 노랗게 돼가지고 이제는 광합성을 못해요. 이제는 겨울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설령 지금 이렇게 좀 파랗게 남아 있어도요, 이게 설이 맞으면은 어차피 끝나요. 그래서 광합성 못해서 며칠 안으로 어차피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남부지방은 조금 더 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남부지방은 한
12일 정도 더 있다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목질화가 돼요. 이렇게 10월 말 11월 정도 되면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이거는 버리지 마세요. 일단 놔두세요. 잘 놔두시고, 이게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옆에 보면 이렇게 풀들이 많이 나잖아요. 풀이요. 이렇게 풀. 이게 풀이 많이 나면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게 풀 관리도 잘 해줘야 되는데요. 모종 심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봄에 이 풀 관리를 잘 해줘야지, 모종이 풀 관리 안 해주면 모종 같은 경우는 죽어버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종을 심은 게 아니라 종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일이 없었는데, 이 풀 관리하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저는 이제 뭐 배춧잎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버리고 여기다가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햇볕을 못 보게, 풀들이 햇볕을 못 보게 해가지고 풀 관리는, 잡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낙엽이나 이런 거 올려주면 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뽑아주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이렇게, 전 배춧잎 같은 거, 무이 버리는 거 이렇게 다 놔뒀다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철에는 이 아스파라거스가 뭐를 해줘야 되냐. 이 아스파라거스가 전문 농가에서는 여기다가 차각망이라든지 부지포를 덮어줍니다. 고랑에 다, 두둑에다 다. 이게 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아스파라거스 여기 보면 아스파라거스의 총눈에 그 눈이 있어요. 눈에 거기에 직접 거기가 이제 노출이 돼 가지고 언다든지 그러면은 눈이 직접 여기서 맞아 가지고 눈이, 아스파라거스 종근에 직접 눈이 맞으면 얼어요. 웬만해서 죽진 않는데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따뜻하게 안 해주면은 아스파라거스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수확량이 확 줄어버리죠. 예를 들어 한 30% 50%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사는 건 아니에요. 관리해주기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해준 사람들은, 이거를 관리를 해준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스파라거스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봄에 순이 올라왔다고 해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온 처리를 잘 해줘야 이게 봄에 많이 납니다. 낙엽을 덮어주거든요. 이 낙엽이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효과가요, 이 낙엽이 하는 역할이 직접 여기 눈이 내렸을 때 직접 눈이 안 닿게 해주는 역할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잡초 방지도 해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겨울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따뜻하게 잘 자라고 이불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불 역할인데, 요거는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숨이 죽어가지고 내년에 여기서 풀도 안 나게 해주겠죠. 이제 팍 죽으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낙엽에서는요, 이로운, 이 안에서 이제 낙엽을 두껍게 거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가스 발생을 하면 이로운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연 거름 역할도 해주고요. 따뜻하게 아스파라거스가 죽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이제 여기서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불어나겠죠. 이거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낙엽이 썩으면서 가스 발생이 되면서 각종 유익한 균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녹으면서 이게 또 가스 발생이 되면서 각종 균들이 여기서 좋은 영양소가 밑으로 스며들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보온이 목적이에요. 보온. 왕겨 같은 것보다는 낙엽이 좋습니다. 왕겨보다는 낙엽이 훨씬 좋아요. 이 낙엽은 봄에 걷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오면 요 사이로 해집고 올라와요. 이대로 계속 두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을 덮어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거 유박거름 있죠. 이거 이제 영양을 줘야 되는데 많이 주면 안 돼요. 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낙엽 안에다가 직접 주셔도 되고요, 위에다 주셔도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유박을 주면 가을에 가을비가 내린다든지 했을 때 저는 간접적으로 닿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낙엽 안에다가 직접 종근에다 닿게 해버리면 잘못하면 좀 몸살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낙엽을 얇게 덮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유박을. 이게 봄, 가을로 거름은 2번 주셔야 되거든요. 아스파라거스는 저는 여름에도 기본 한 2번은 주셔야 돼요. 거름을 최하. 근데 저는 여름에도 거름을 한 5, 6번 계속 주기적으로 줬습니다. 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유박거름을 좀 뿌려주고요. 지금 이게 간접적으로 줬잖아요.
직접 닿는 게 아니라 낙엽 위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비가 온다든지 눈이 내려서 녹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저는 낙엽 위에다가 줍니다. 직접 아스파라거스에 직접 닿게 저는 안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면 조금 더 넉넉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덮으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두시는, 농가에서는 이렇게 올려둡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제 차광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아요. 바람에 이제 낙엽이, 여기서 저는 화분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해주면 날아가지도 않고요. 이렇게 좀 보호해주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 위에 요 아스파라거스 덮어준 거, 요거 잎은 요거만 좀 걷어내 주셔야죠. 낙엽만 놔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이 내리거나 했을 때, 눈이 땅 위에서 아스파라거스 종근 바로 위에서 거기서 녹아가지고 바로 물이 스며들어서 어는 걸 방지해줘요. 여기에 눈이 쌓이면 눈이 위에서 녹습니다. 눈이. 이 위에서 녹아서 없어져요.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동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겨울나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